네. 자, 여러분들 앞에 주목해 주시고 오늘 린치핀 사내 특강 소개받는 노하우 강의 진행하게 될 린치핀 사업단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교육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좀 의사소통도 하면서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프닝. 소개는 왜 받아야 될까? 가장 안정적인 롱런을 위한 영업 프로스펙팅의 바이블이다. 아주 오랜 바이블이고 이 단골 고객의 중요성, 고객은 친구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오프닝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개 영업의 가치, 소개자의 가치는 만약에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일까? 네. 그래서 이 DB 영업과 한번 비교도 해보고 또 지속적 플러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개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고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이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딱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목차는 그러면 이 소개 영업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소개는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요청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래서 소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공생관계라는 거, 고객과 나는 공생관계라는 거. 자, 그리고 갑의 영업으로 이겨놓고 싸우자, 이겨놓고 소개를 받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을로 접근하면 소개가 절대로 안 나와요. 무조건 갑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컨설팅 해주는 상품이 좋아서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업의 본질, 상품이 아닌 사람 때문에 소개를 해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키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키맨을 활용한 보험 세일즈 사업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소개받는 실전 꿀팁과 소개 화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 보험 화법, 달러 종신 화법, 이거보다도 훨씬 한 100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화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거고, 뭐든지 우리가 잘하려면 기본 준비물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어떤 소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간 별책부록처럼 고객을 훈련시켜라.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네, 그냥 고객으로 두지 말고, 여러분들 고객 중에 성향이 다 다르지 않나요? 누구는 되게 외향적이고 누구는 되게 내성적이고 또 누구는 인맥이 많고 또 누구는 없고 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지, 우리가 고객도 트레이닝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했던 이 지부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화법 스크립트랑 이제 화법 교육, 이런 것들 우리 키맨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강의가 될 거예요. 제가 소개 강의는 한 1년 반 만에 하는 것 같아요. 1년 반 전에 이제 소개 강의를 했었고, 다시 한번 소개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소개 강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객이 108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0명 정도가 소개 고객이에요. 나머지는 DB 고객이고, 제 지인은 30명밖에 없어요. 30명의 지인이 수백 명의 소개자들을 소개시켜 주셨고, 지금은 제 원래 지인보다 그 소개자분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소개 영업은 정말 중요한 이 영업의 바이블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스펙팅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DB가 아닙니다. DB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통계 영업적으로 소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런을 하시고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하시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개 영업을 마스터해야 된다. 근데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먼저 오프닝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개는 왜 받아야 될까요? 우리 선영 전문가님, 소개는 왜 받아야 될까요? 네. 보험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그 DB 영업해도 되는데, 네. DB 영업해도 되는데, 개척 영업해도 되는데, 이 소개 영업 그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 또 신입분 중에서, 네. 우리 향란 전문가님, 소개는 왜 받아야 될까? 소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럼 소개를 요청한다면 왜 요청을 해야 될까요? 아무나 소개시켜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소개를 아직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왜 아직 소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일을 하는지를 네. 말을 안 해서요. 아, 일을 내가 하는지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려봤는데, 소개는 왜 받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납득한 건 위주로 합니다. 내가 납득도 안 됐는데 뭔가 어떤 행동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지만 꾸준하게 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소개를 왜 받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쉽게 한번 1번이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한 달에 지인 영업해가지고 월 1,000, 2,000 한 번 딱 벌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달부터는 실적이 없는 거야. 월급이 안 나와. 첫째 달만 잘 되고.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한 번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꾸준하게 오래오래 일하면서 우상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롱런을 위한 이 영업 다양한 프로스펙팅 중에서 소개가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소개의 가치를 DB 영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네. 우리가 이제 DB 영업이라고 한다라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AP도 잘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편견도 깨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소개라는 거는 특징이 뭘까?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맞잖아. 근데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자기가 느끼기에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성 FA가 설계사로서 제가 마음에 들어요.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 종성 FA가 평소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엄한 사람을 소개해 주나요? 아니면 그래도 평소에 잘 지내던 친한 사람을 소개해 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처음에 관계가 없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는 관계가 돈독한 사람을 소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니까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나에 대해서 내 지인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형성한 상태에서 나를 만나게 되니까 성향도 좋고 내가 얘기하기도 편하고 혹은 이 소개를 해준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대화할 거리도 많고 마치 처음 봤지만 그래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소개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소개 영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DB가 있다면 어떨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 본인이랑 가장 친한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DB가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 수미 FA님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DB가 있어. 아마 그런 DB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정말 떼돈 벌 거예요. 아마 코스피 코스닥 상장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예. 주가 막 엄청 오를 거야. 얼마 정도에 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콜포미션 DB가 린치피는 낮은 가격에 인풋하지만 보통은 10에서 한 2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생밥 모르는 사람. 네. 만약에 소개라는 DB가 있다면 얼마 주고 살까요? 그 정도 드리면은 네. 수수료의 50%? 야, 그러면은 한 건당 뭐 150만 원, 200만 원의 인풋을 하겠다? 네. 청약철의 가능성도 낮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야, 그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셨는데, 네.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DB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약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 뭐 혹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은 당장은 못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인간관계를 다
다 그냥 생각도 안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진 않잖아요. 가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기의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뭐 지인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소개를 DB로 우리가 환산한다라면 약 30에서 50만 원 정도 될 건데, 우리가 2시간 열심히 상담해요. 근데 계약은 안 했어. 그럴 순 있어. 계약은 안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뭐 다 계약 받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계약은 못 받아도 우리가 소개라도 요청해서 소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2시간 상담에서 50만 원짜리 DB를 내가 얻은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급 얼마예요? 그게 50만 원짜리 소개 DB를 내가 얻었다. 2시간 상담에서 신뢰를 주고 25만 원이잖아요. 시급 25만 원짜리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아직 10,000원이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소개라도 받아오면. 네. 그리고 또 소개의 중요성 또 뭐가 있을까요? 만나기가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단순 거절 처리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소개해준 사람의 예의를 봐서라도 소개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단순히 나를 그냥 아예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프로세스가 종성아, 내가 이분한테 전화할 거니까 나에 대해서 좀 요렇게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TA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랑 친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놓고 내가 전화를 하는 개념이니까 단순 거절이라든가, 물론 만나서 보험가입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단순 거절이라든가 뭐예요? 뭐 스팸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잖아. 예. 우리가 멘탈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의 가치는 DB로 환산하면은 한 건당 30에서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두 시간 상담해가지고 신뢰를 주고 고객한테 믿음만 좀 주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개 영업은.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소개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왜 고객 관리를 해야 되냐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얼마큼 노력해요? 고객이 얼마 전 제 사례인데 설계안을 7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군말 없이 했어요. 군말 없이 했어. 왜? 그렇게 계약을 받으면 내가 돈을 버니까. 그리고 고객님한테도 좋은 보장을 줄 수 있으니까 군말 없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계약을 했어.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바빠 죽겠는데 배설을 해달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서가 지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바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기분 좋게 해주시겠지만 이게 뭐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다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약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고객이 됐다라는 거는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15만 원씩 20년이면 거의 뭐 4천만 원 돈을 내는 건데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보험 계약을 오랜 기간 체결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게 순간의 설득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서든 뭐 관계성이든 뭐든 일단 믿고 신뢰하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아니면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약간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굳은 일, 힘든 일 다 꾹꾹 참아가면서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네. 자필 편지도 쓰고요. 선물도 갖다 주고 아부도 떨고 뭐 막 그렇게 해요. 영업이 그런 거니까. 근데 고객이 된 다음부터는 찾아가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뭐 데일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니까 데일리는 한다고 쳐도 네. 고객으로 유치할 때까지보다 노력을 덜 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좀 반대로 바꿔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네.
여기 이제 우리 민수 FA가 요식업 했었잖아요. 요식업 할 때 단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단골 장사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생손보 계약을 받아요. 수수료 평생 나오나요? 평생 안 나오잖아요.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도까지,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년도까지, 길면 4000년도까지 내가 고객한테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리미티드 타임이 있어요.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근데 고객님이 계약을 해지를 안 해. 평생 유지해. 그 내 고객이야. 이미 근데 내가 3년이 지나서 받을 수수료 시상 시책은 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배설을 해달래, 뭐 보험금 청구를 해달래, 뭐 궁금한 걸 물어봐. 원래 우리 설계사들한테는 보험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별의별 거 다 물어보잖아요. 네, 제 고객님들은 저한테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은근히 적고 무슨 뭐 본인 사업의 조언이라든가 나 뭐 세무사도 아닌데 뭐 세무를 물어본다던가 예, 막 이런 것들도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응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고객이니까.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거는 끝났는데 그 사람을 20년, 30년, 100년 평생 관리해야 돼. 우리는 시간이 금인데 이미 난 얻을 게 끝났는데 계속 내 시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뭘까?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난 얻는 게 없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안 돼요. 그게 가족이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왜 소개 요청을 해야 돼요?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가 안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객이 100명, 1000명 쌓였는데 그 고객들이 아무도 나한테 추가 계약 안 하고 소개도 안 해줘. 근데 나는 100명, 1000명 고객을 끊임없이 평생을 관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신계약 창출할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객 보험금 청구해줘야지, 뭐 해야지 바쁘거든. 예? 그래서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를 지속적 플러스 비즈니스로 바꾸기 위해서 소개 요청과 고객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데일리 보내는 거, 끊임없이 고객 관리해주는 거, 끊임없이 소개 요청해주는 거. 왜? 수수료라는 건 별도로 끊임없이 고객 관리를 해줘야만 뭘 해요? 소개도 해주고 또 뭘 해줘요? 추가 계약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고객한테 플러스 비즈니스가 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소개 요청을 소개를 나한테 해주거나 또는 추가 계약을 하거나 또는 보험 설계사로 입사를 하거나. 예. 세 가지지, 세 가지. 옛날엔 두 가지였는데 이제는 세 가지야.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내 고객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공생관계로서 내가 오래 일해야 너도 끝없이 내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소개가 필요하다. 플러스 비즈니스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요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DB 영업을 많이 하니까 DB 영업으로도 고객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DB 영업 원래는 나랑 모르던 사람인 거 맞는데 그래도 만나서 상담하고 내 계약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 생각해보자.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소개 요청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겠어. 근데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신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미 그건 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인한테는 소개 요청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소개를 통해서 DB뿐만이 아니라 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객 숫자를 늘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객이 10명이신 분도 있고요. 100명이신 분도 있고 500명인 분들도 있고 뭐 1000명이 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진짜 외부의 환경이 다 사라져도 나한테 남는 게 진짜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린치핀이라는 게 딱 사라졌어.
그래도 저한테 고객 1000명은 남아요. 이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고객의 숫자가 곧 여러분들의 강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객이 10명인데 10명한테 소개 요청했을 때 받는 소개자의 숫자보다 100명한테 소개 요청을 했을 때 받는 소개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10명한테 절판 메시지 보냈을 때 오는 피드백보다 1000명한테 절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오는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쵸? 제가 3월에 우리 단기납 종신 환급률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136%에서 뭐 128% 이렇게. 그때 제가 제 모든 고객분들한테 다 절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했잖아요. 그 중에서 10명한테 피드백이 왔고 만나서 상담한 분도 있고 모바일로 쏴준 분도 있는데 진짜 10분 절판 메시지 보내가지고 거의 3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3천만 원 정도를 벌려면 일반 기업에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1년 내내 일을 해야 3천을 버는데 그거를 전 10분 만에 번 거예요. 어떻게? 내 고객들을 활용해서 고객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객풀이 형성이 됐을까? DB 영업도 물론 주요했지만 그거보다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소개 요청을 했고 소개자분들을 만나서 지인화가 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이렇게 좋은 게 소개인데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소개는 왜 받아야 할까? 가장 안정적인 롱런을 위한 영업 프로스펙팅 바이블이에요. 물론 소개 영업만 하면 안 돼요. DB 영업이랑 뭐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롱런을 위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소개의 가치는 약 30에서 50만 원짜리 DB와도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를 지속적 플러스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 3개 중에 하나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뭐 5년, 저처럼 뭐 12년, 13년 일하려면 고객들이 계속 쌓여갈 건데 그 고객들을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윈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개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개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봐요, 저는. 왜 무한대냐?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기업 대표님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의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그 사람이 또 10명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소개의 가치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프닝과 소개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글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고객이 됐으니까 원래는 내가 친구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우성 팀장님이랑 원래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서 보험 설명을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 나한테. 그 다음부터도 그냥 마냥 친구처럼 대하면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자,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객은 친구가 아니다 라는 글이에요. 자,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고객은 냉정해서 마음이 한 번 떠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떠나간 마음을 붙잡는 비용이 신규 고객 유치 비용보다 비싸서 실망한 고객은 그냥 포기해야 할 수준이다. 고객이 좋아하고 애용할 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프로로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보세요. 마음에 드는 식당을 발견하면 여간에서는 잘 안 바꾸는 편이다. 단골 식당의 경우에 내가 새로 데려가는 고객만 수십 명씩 되기도 한다. 문제는 자주 가서 서로 익숙해지면 식당에서 내가 고객이란 사실을 잊는 거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러 윤대장 자주 가시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자주 가서 거기서 너무 이제 편해져가지고 누가 먹다 남은 반찬을 줘요. 친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실 거예요? 절대 안 가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단골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할 텐데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소홀할 때가 있다. 영업인으로서 롱런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기존 고객 관리를 못해서예요. 이러면 나는 경고 없이 떠난다. 식당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모든 비즈니스 대상에게 이렇게 한다. 상대가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거래를 끊는다. 나는 아무리 오래돼도 절대 편하게 대하지 않는다. 상대가 내 고객이라면 고객은 친구가 아니다. 이 당연한 걸 왜 쉽게 잊는지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5년, 6년, 7년 이렇게 같이 일하신 분들 있죠? 네. 1년, 6개월 이렇게 일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 FA가 린치핀에서 5년 일해서 이제 친하다고 민수 FA를 막대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친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객은 그냥 고객이다. 그리고 고객을 활용해서 플러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소개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소개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소개를 요청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소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의 영업으로 이겨놓고 싸우자. 세 번째는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상품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소개는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소개 요청해 보신 분들 어떻게 요청하셨어요? 응? 어떻게? 당당하게. 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소개 요청하신 분들 어떻게 소개 요청하셨어요? 전하는 사람을 어필을 하고 이런 도움이 되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나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키면 당신은 절대 소송 걸리기 없다. 네, 맞아요. 그 되게 쉬워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막 거창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도움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써요. 소개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특별한 화법, 뭐 엄청난 자료, 이런 게 아니에요. 소개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개를 요청하냐, 안 하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상품을 제안할까 말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을 그냥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고 싶은 사람은 받는 거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받는 거고, 나한테 다시 튕겨내고 싶은 사람은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근데 내가 그걸 고민해가지고 공 자체를 안 던지면 세일즈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안하고 클로징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 소개 요청도 엄청난 스킬과 엄청난 자료가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요청하고 안 하고는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소개를 요청하고 안 하고 거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난 반드시 소개 요청을 무조건 오늘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복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난 오늘 무조건 소개 요청할 거야. 그렇게 일단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결과를 떠나서 고객이 나를 싫어하든 고객이 가입을 하든 가입을 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난 오늘 소개 요청은 꼭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초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소개는 요청하고 안 하고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개는. 요청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예? 요청하고 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쉬워.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건 아니까 이제. 엄청 쉬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먼저 소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고객한테. 그래서 밑에 있는 화법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4번이랑 소개받는 실전 꿀팁과 화법. 자, 쭉 한번 끌고 와볼게요.
자, 이제 판서로 할 거라서.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한테 소개를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소개는 어떤 타이밍에 요청하는 게 가장 좋냐면, 계약하고 나서 요청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네. 혹은 상담이 끝난 다음에 요청하는 거, 그것도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직 신뢰가 쌓이기 전에 무턱대고 요청하면, 그거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1시간만 기다렸다가 조금 더 신뢰를 쌓은 다음에 요청하면 될 건데, 제가 소개 요청 그냥 마구잡이로 하라 그랬다고 신뢰가 쌓이지도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10분 얘기하고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확 부담스럽다고.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1시간만. 나한테 신뢰와 믿음이 쌓일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쌓인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경청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그러네요 이런 제스처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소개받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네. 내가 요청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아무 때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담이 끝났어요. 상담하자마자 그냥 바로 짐 싸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납입 잘하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했어.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보통 나오지 않나요? 그쵸? 맞잖아요.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상담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소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팁을 드리면은, 뭐든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요청을 갑자기 받으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 쿠션을 깔아야 돼요. 쿠션을. 그러니까 처음에 AP 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만약에 제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주변에 이런 상담 받을 분들 한두 분 정도 소개해 주시는 거 괜찮죠? 대답 안 들어도 돼. 그리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꼭 고객한테 뭘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대답을 선수 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 FA랑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상담을 해. 그러면은 AP 할 때 저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다음에 주변에 저처럼 열심히 하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 한 명 정도 알고 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되잖아요.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2시간 상담하면서 한 10번 정도를 깔아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피스트를 보여줘. 이렇게 보험료 1,000, 2,000만 원 아낄 수 있으면 우리 용호님 뿐만 아니라 용호님의 가족분들도 도움 되게 많이 되겠죠.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담 끝나고 가족분들 한번 연락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부담은 안 줘. 그냥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 또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 그걸 갓클로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 이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성인보험에서 어린이보험으로 바꿨는데 보험료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어린이보험 뭐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냥 30세라고 했을 때 30세 정도인데 주변에 어린이보험 없는 사람들은 어린이보험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런 분들, 그런 동생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냥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담 2시간 하면서 갓클로징을 한 30번을 해야 돼. 30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나 설명해 놓고 그냥 내가 인식만 하고 있으면 돼. 뭐 하나 설명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소개 요청을 하기 전에 소개라는 단어를 한 10번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소개에 대한 부담감이 확 좀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소개를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소개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과학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다 심리학 포인트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한테 익숙한 거에는 친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로징이 안 되는 이유도 뭐예요?
각 클로징을 전혀 안 한 다음에 설명만 해놓고 그냥 이거 하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클로징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절이 나는 거야.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각 클로징이라는 개념도 뭐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거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보단 이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주변 친구분한테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그냥 이런 질문들을 한 20번을 하는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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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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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죠. 그럼 바꿔야죠. 바꿔야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개도 똑같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반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소개 언급을 AP 단계부터 쭉쭉쭉쭉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10번을. 그리고 나서 가장 뭔가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소개를 딱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응? 예열을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예열을. 물이 한 번에 안 끓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그냥 수돗물 받아가지고 정수기물 받아가지고 그냥 라면 넣고 그냥 바로 먹지 않잖아요. 미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생라면 먹는 것도 아니고. 물을 예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소개를 요청하는데, 소개를 요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갑의 영업으로 이겨놓고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영업 방법은 상대방한테 빚진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한테 보답을 하려고 그래요. 나 도움 받았으니까 나도 너 도와줄게. 이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럼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입장 바꿔서 제가 민수한테 예를 들어서 민수가 뭐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뭐 생활비로 50만 원씩 도와줬어. 1년 동안. 그렇게 한 2년이 지나서 상황이 괜찮아졌어. 그런 다음에 민수야, 나 힘들어서 100만 원만 좀 빌려줘.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빌려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도와줬으니까. 근데 제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민수야, 나 100만 원만. 그럼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상대하는 거는 그냥 본질이 다 똑같아요. 상대방한테 빚진 마음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날 도와줘요. 그게 최고의 영업 스킬이에요. 상대방한테 빚진 마음을 만들어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열을 시켜놓고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도와줘서 네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소개를 딱 요청할 때. 해보실 분. 상담이 끝났어. 내가 피스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보험료를 1,000만 원 아껴줬어. 보장도 넓어졌어. 도와줬잖아요. 피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도와줬잖아. 이 상황에서 소개 멘트 시작 오프닝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응? 다들 잘하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오늘 도와준 내용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연님을 상담을 했어요. 아연님이 아주 엉터리 보험을 잘못 가입하고 있었어. 변액 유니버셜 종신 전기납 상품을 가입하고 있었어. 저축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평생 납입해도 원금이 안 되는데. 그걸 아주 저축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어. 근데 그걸 바꿔줬어. 그래서 막 이자도 만들어주고 보험료도 줄여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얘기하면 돼요. 아연님 오늘 이렇게 시작해. 아연님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만약에 별점,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상담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자신감 있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상담을 끝까지 들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일단 들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들을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발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 고객이 미팅 장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 1%라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 1%라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꼴도 보기 싫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미팅이 잡힌 분들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임해도 돼요. 여러분들을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한두 시간 상담을 끝까지 들었어? 그러면
막 엄청난 임팩트는 아닐 수 있어도 들을만 한 거예요. 들을만 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에 차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 이게. 아니, 만날 이유도 없는데 왜 만나러 나와? 듣다가 진짜 엉터리 같고 사기 같은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걸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들었어. 이거는 뭐야? 들을만 했다라는 거거든.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예요? 들을만 했다라는 거는 도움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상담이 끝났어. AP도 했고 신뢰를 쌓았어요. 면대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연님 오늘 제 상담 어떠셨어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 아연님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드렸고 보험료 1,000만 원 아껴드렸고 뭐 플랜 이렇게 컨설팅 해가지고 이런 도움을 드렸는데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자,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야. 보세요. 그냥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물어볼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정답을 먼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물어보세요. 항상. 지금도 똑같아. 자, 아연님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 크게 드렸는데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지시켜놓고 물어보는 거야. 세일즈는.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2시간 상담 받은 사람이야.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드렸어.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별점 5점 만점에 5점이 만점이에요. 그럼 별 몇 개 주실 수 있으세요? 5개. 5개? 보통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1점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면 이미 상담 중간에 나갔어. 근데 끝까지 들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야 돼요. 보통은 5점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전 능청 떠는 거지. 아,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10점은 안 돼요? 이렇게 도움 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더 능청스럽게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5점이면 아연님이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저를 5점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들 항상 영업의 초고수는요, 내 입으로 고객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서 그 사람 스스로 입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방법이야. 정답을 준 다음에 너가 한번 얘기해봐. 이거예요. 너가 너 입으로 얘기해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효과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다 떠들어 놓는 게 아니야. 얘기를 한 다음에 자, 별점 몇 점 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도움 드렸죠. 별점 몇 점? 5점이요? 그러면은 만점을 주신 거네요. 10점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만점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만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상담을 실제로 받았다고 치고. 보험료 줄어서 네. 돈도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답이 다 다르겠죠. 뭐 보험료 줄여가지고 돈도 모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몰랐던 거 알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움 받은 걸 얘기해. 그럼 이미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 받은 거야. 지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면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과학이야, 과학.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좋아요. 자, 내가 내 입으로 떠든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 보험료 이렇게 줄었대. 그럼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세요. 아, 그래. 여러분들 항상 TA할 때 그러잖아요. 꼬꼬무 좀 하라 그러는데 뭐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력이 있대. 아, 그럼 가족력이 있으시군요. 언제 만날까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가족력이 뭔지 뭐가 걱정이었는지 이런 거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꼬꼬무 하셔야 돼요. 자, 보험료를 줄여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보험료를 줄여드렸나요? 많이 어느 정도? 5만 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20년이면 1,200만 원 정도 세이브 해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아연님 1,200만 원을 제가 아껴드린 건데 재테크라는 게 돈을 불리는 것도 재테크지만 나갈 돈 줄이는 것도 재테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1,200만 원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세이브 해드렸는데. 근데 보장도 또 넓어지고. 집 살 때 보태고.
집 살 때, 와, 그럼 오늘 제가 우리 아연님한테 보험료 줄여드리면서 아연님이 집 살 때 1200만 원 보탤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뭘까?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대로 또 끝나면 안 되겠지.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예요? 자, 내가 오늘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어. 너 스스로 얘기해봐. 그렇지? 너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넌 도움을 받은 거야? 이걸 인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혹시 앞으로 제가 평생을 관리하게 될 담당자인데 저는 이때 막 여러분들이 그 얘기해. 이렇게 뭔가 상품을 준비하시기 전보다 상품을 준비한 다음에 저는 더 최선을 다한다. 그때부터는 제 단골 손님이 아니냐. 이렇게 좀 띄워주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업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면서. 저 정말 최선을 다할 건데 혹시 우리 아연님이 하나뿐인 담당자로서 저한테 진짜 이것만큼은 꼭 바래요. 이런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저한테 아주 오래 일하면서 저를 계속 케어해 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보험금 청구해 주세요. 이런 거를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 아연님은 어떠세요? 보험금 청구.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고객이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런데 넌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바라는 걸 이 사람 입으로 얘기를 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소개 요청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상담드려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드렸고 아연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아연님이 저한테 바라는 건 제가 오래오래 열심히 일하면서 아연님을 케어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로서 이제 한 배에 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연님도 저를 도와주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소개에 밑장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목숨이 두 개의 종류의 목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내 목숨.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거나 뭐 병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이렇게 내가 진짜 내 목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로 내 직업 수명이 있어요. 아연님. 근데 아까 저한테 바라던 게 뭐예요? 오래오래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야, 공생관계야. 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날 도와줘야 된다라는 동질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심리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배를 탔잖아요. 만약에 제가 일하다가 진짜 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 그럼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도 누구한테 요청하실 거예요? 저를 신뢰하셔서 저한테 준비하신 건데 맞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연님도 저를 딱 하나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돈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뭘 달라 그러겠습니까? 이 돈을 달라겠습니까?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또? 이 얘기도? 어? 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거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말도 안 되게 생각하고 부담 느낄 만한 거 이런 거부터 내가 얘기해 주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아 그런 부탁은 아니겠구나 하는 부담감이 또 확 줄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작은 멘트인데 엄청난 심리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테일이야 디테일. 영업의 초고수가 되려면. 자 그렇게 얘기해. 뭐냐면요. 아연님 오늘 저한테 이렇게 도움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DB 고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소개 고객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개 고객이야.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종성이가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도움 못 받으셨겠죠. 저는 고객이 100명인데 그중에 80명이 소개 고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도움을 드렸으니까 별점 5점 받았잖아요. 만점 받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아연님께서 제 상담이 너무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연님 주변에 우리 아연님처럼
똑같이 불필요한 지출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불필요한 지출이라든가 엉뚱한 보장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 10대 점검표에도 다 있잖아. 뭐 보험료 비교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엉뚱하게 가입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세요. 최대한. 이 사람 머릿속에서 그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줘. 그런 분, 주변에 가장 친한 분, 딱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딱 한 분만. 그리고 이제 이 소개 양식지. 여러분들 이거 다 만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소개 요청 못 해요. 이거 무조건 만드세요. 황금 종이로. 근데 황금 종이가 여기 복합기에서는 프린트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트 있는 그 전문 프린터점 있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이 주변에. 거기 가서 어차피 저 이거 13년째 쓰고 있어요. 이거 하나 꼭 만드세요. 이거 양식도 다 제가 공유를 한 50번은 해드린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 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제 딱 펼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요, 아연님 딱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야. 자, 당신의 재정일러 김민준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 모시고 2022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저한테 이렇게 해서 세미나 사진 전화 할 거고 크루즈 여행 갈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떡떡떡떡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이 다 제가 진짜 소개받은 건데 이렇게 좋은 인연분들 이걸 여러분 한 20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나한테 소개해 주는 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우리 아연님인데 아연님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딱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빈칸 있죠. 빈칸 여기다가 딱 이렇게 펼쳐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딱 펼쳐 놓은 다음에 이게 설문지를 딱 작성하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딱딱딱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면 좋은데 딱 한 명만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연님 주변에 가장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소개를 타겟팅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연님이랑 가장 많이 최근에 대화한 사람이 혹시 누구예요? 친구. 어떤 친구분이에요? 옛날 동네에서 아, 동네 친구예요? 그 친구분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냥 사무직. 아, 사무직. 오, 좋네요. 뭐 이러면서 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한 명 여기다가 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부담 느껴?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소개해 주실 분들 좀 찾고 계세요. 그리고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상대방한테 부담을 준다라는 느낌 때문에 못해요. 근데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의 부담을 못 줘요? 원래 여러분들 세일즈는 부담 주는 게 세일즈예요. 아니 부담을 안 주면서 뭔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세일즈인데 그 선택하라는 일을 하면서 부담을 안 줘야지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세일즈 하면 안 되죠. 응?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바로 소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놓으면 나중에라도 소개를 해줄 수 있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를 소개해주면 이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도 더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주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떠올랐을 때 나한테 늦게라도 소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고객한테 이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고객은, 내 모든 지인은 나한테 소개를 해주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건강검진 이런 거 주면 되니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놓는 게 중요해요. 무의식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했을 때 계속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의 본질이 요청하고 안 하고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작성시켜 놓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요. 그래서 5분 정도 이렇게 멀리서 봐. 이렇게 적나 안 적나. 그러면은 제가 없는 상황에서 막 핸드폰 뒤적거려.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적어요.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딱 왔어. 한 명을 적었네? 그럼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 사람 누군지 물어봐요. 이 사람 어떤 분 적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랑 친한 사람을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해?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뭘로 아이스 브레이킹해? 저는 엄청 자세하게 물어봐요. 몇 살 때부터 친구였고, 이 사람 취미는 뭐고, 이 사람 뭐 좋아하고,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이 사람 대인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 물어봐. 그 사람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실례겠지.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여기다가 싹 적어. 다 적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세스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소개자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요. 자, 소개자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줘. 근데 저는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고 해서 이게 중요해. 제가 바로 먼저 연락드리지 않아요. 아연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자고. 이것도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저는 이제부터 이걸 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제가 설명해서 오래 걸리는 거지, 이거 하는 거 한 10분도 안 걸려요. 무조건 해야 돼. 10분 만에 여러분들 50만 원짜리 DB를 얻는 거예요. 자, 왜 소개를 받아야 되는지. 소개를 받고 싶은 사람. 근데 이미 적었어. 그럼 이런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소개를 망설이는 이유, 그리고 내 프로세스를 설명해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개자의 허락. 그래서 상대방한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연님께서 오늘 저랑 미팅하고 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소개해 주신 분한테 연락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까지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나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주세요까지 훈련시켜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전 아예 스크립트를 주거든요. 날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그럼 상대방이 그걸 읽어보고 그거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한테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도움을 주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오래 일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4가지 포인트만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노라고 해? 그럼 연락하면 안 되죠. 근데 상대방이 yes라고 해?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소개자한테 전화하기 전에 제 계약자한테 먼저 전화해서 저 소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꼭 물어봐. 아직 안 했대. 그럼 오늘 꼭 얘기해 주세요. 저 오늘 저녁 20시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타임 리미트 압박에 시달려. 연락을 해요. 그리고 물어봐. 여러분들, 영업은 아니 부담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줬는데 왜? 이 정도도 못해? 아니 여러분들, 이 정도도 못해요? 부담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내가 나쁜 행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또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왜? 여러분들, 우리처럼 멋지게 일하는 사람들 못 만나면 고객들은 어딘가에서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거 가입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나서야지. 내 인연의 소중한 지인이라는데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은 자부심 강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자부심이. 응? 그래서 물어봐. 연락했대. 그럼 이제 20시에 딱 전화해요. 이것도 DB 영업이랑 똑같아. DB TA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컨택 안 돼요. 고객이 까먹어버려. 말 그대로 썩어버려요. 회 같은 거야, 날것. 광어회를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내왔어. 종성. 근데 광어회를 내왔는데 그거를 3일 있다 먹어야지? 실온에 놔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부터 갔는지 아세요? 아연님 소개로 연락드린 김민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데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 진짜 이렇게 하던데 뭐 언제부터 친구였고. 그러면은 이미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친하잖아요.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 전화를 쉽게 거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때부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소개해 준 사람인데 나를 거절하면
이 사람한테도 미안한 게 되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한테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연님이 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뭘 만족해서 널 소개시켜 줬는지까지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났을 때 상담이 진짜 쉬워지는 거야. 특히 여성들은 내 친구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예, 엄청 많아. 10에 9이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설계안을 무조건 가져가. 아연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보통 그냥 똑같이 해달라 그래요. 너무 쉽다니까요. 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되게 쉽죠. 소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딱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소개자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야, 이번에 내가 뭐 결혼해야 돼서 자동차 구입해야 돼가지고 재무상담 받았는데 뭔가 저축 금액을 더 늘려야 하는 걸로만 내가 알았거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필요하게 뭐 세워나가는 돈도 잡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담 없이 만나 뵙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많이 좀 그냥 배우고 와. 나도 되게 도움 많이 됐어. 너도 한번 만나봐. 아, 난 진짜 너무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어필해달라고 해야 돼요.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 소개해 준 거야. 이렇게 소개자 스크립트. 이거를 내 계약자가 본인 소개자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본으로 만들어서 가야 돼요. 이것도. 아시겠죠? 자. 또 소개자 스크립트. 네. 저는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바로 전화를 시켜. 그 자리에서. 네. 쉽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 모모야, 김민준이라고 내 친한 지인 중에 이게 제가 7년 차 때 썼던 거네요. 벌써 7년 넘게 일하고 계신 분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진짜 도움 많이 되더라. 마침 옆에 계신데 한번 전화 받아봐. 그리고 제가 바로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해버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당황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바로 약속 잡아버려요. 근데 이거를 하고 못하고는 스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자부심 안 가질 게 뭐가 있어. 저는 원수사에서도 일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자부심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킬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일에 대한 당당함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스킬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당당하게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안, 소개 이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사람은 자신감 있게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한테 더 끌려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담 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용호는 나한테 아무런 요청을 안 해. 근데 저기 영훈이는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단장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실제로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용호도 너무 소중한 내 단원이고 영훈이도 너무 소중한 우리 조직원이지만 영훈이한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고객도 똑같아요. 고객도 내가 소개 요청 안 해. 그럼 나한테 소개를 해줄 생각조차 안 한다고.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소개 요청해. 이번 달도 소개자가 없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커피나 한 잔 드세요. 진짜 그러는데? 한 6번 그래요. 그러면은 찾아볼게요. 아니 진짜로 제 고객 중에 전요땡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본인은 진짜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소개 못 하겠대. 제가 한 2년 동안 소개 요청했어요. 매달마다 전화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번 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번 달에 힘든데 소개 좀 해주세요. 회사 좋은데 다니시잖아요. 딱 하면서 이제 소개 요청을 한 거야. 근데 부담스러워요. 이사님 부담스러워요. 전 진짜 그건 못하겠어요. 2년 동안 못하겠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했는데 소개자 있어요. 2명이야 2명. 그것도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야. 그래서 2명 소개받았잖아요. 나중에 물어봤어. 왜 소개 2년 동안 안 해주신다면서 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만 해주실 거면 진작에 해주시지?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제 담당자님이신데 더 이상 소개 요청 안 해주면은 관리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해줬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나도 고마워서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하고 건강검진권도 드리고 백화점 상품권도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7대 3 법칙을 이용하라고. 이거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가 왜 망하냐면 다 내가 가지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7대 3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여긴 수수료도 크니까. 9대 1만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2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해서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쵸? 270만 원은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근데 30만 원은 고객한테 쓰세요. 근데 30만 원을 한 번에 쓰면 또 바보야. 그게 아니라 30만 원이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30번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한 5년 동안 쓰는 거야. 예. 뭐 아니면 생일 케이크라든가 30만 원이면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쵸? 이런 걸 하면은 고객이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비즈니스가 된다고. 추가 계약을 하든 소개를 하든 또 그러다가 리크루팅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네.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9대 1 법칙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객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객님이 계약을 해주신 거는 저는 고객님이 계약해줬을 때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필요해서 가입하는 건데 왜 고맙다 그래요? 제가 고객님이라는 표현도 안 쓴다 그랬죠. 하지만 소개를 해줬을 때는 저는 정말로 고맙다 그래요. 왜? 그거는 나를 도와준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하게 딱 구분해요.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한 1년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하면 안 돼. 요거는 1년 정도 뒤에. 1년 정도 지나서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해지를 못해. 납입보험료가 아까워서. 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근데 사실 아연님 고객 관리하러 가서 아연님 저는 고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연님은 일반 고객이에요, 사실. 근데 VIP 고객이랑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소개를 해주고 안 해주고 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차이예요. 아직 저를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연님은 평생 나한테 일반 고객이에요. 이렇게 좀 자극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풀어주지. 그냥 분위기 싹 봐가지고 약간 기분 나빠. 아이 농담이에요. 당연히 VIP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내가 VIP 고객 대우를 받고 싶어서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VIP 고객이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우리 아연님은 주변에 인맥도 많으신데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9대 1 법칙을 명심하세요. 고객을 통해서 번 돈의 10%를 내가 고객한테 쓰면요. 진짜 우리 비즈니스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어. 예.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어. 제일 좋은 건 건강검진권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챙겨주세요. 주변 친구들까지 다 챙겨주세요.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게 건강검진권이에요. 건강검진권 우리 굉장히 저렴하게 인풋할 수 있잖아요. 디어블 앱. 한 5개 챙겨줘. 근데 5개, 이게 여러분들 소개받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5개 챙겨줘. 그리고 건강검진권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겠죠. 30만 원 상당의 이거고. 아연님 하나 쓰시고요. 아연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주세요. 근데 어차피 예약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어떤 분 드렸는지 저한테 연락처랑 이름 남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달 안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미션을 줘. 아깝죠? 아깝잖아. 그럼 나눠준단 말이야. 그리고 주기적으로 물어봐. 일주일 뒤에. 누구 주셨어요? 누구 줬대? 그럼 내가 이름이랑 연락처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바로 전화하는 거지. 그분 소개해 주세요. 그분 소개해 주세요. 어차피 왜냐면 건강검진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도 하셔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그분 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소개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700명 무슨 계약한 사람이 700명이지 소개받은 사람은 1000명이 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영업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아니 다 우연으로 되는 건데 왜 노력을 해?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운 안 좋으면 안 되는 건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영업은 과학이라니까요. 운도 중요하지만
내 프로세스와 내 실력,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소개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소개해주는 사람, 소개해주는 이유는 상품이 아닌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세일즈는 무형에서 시작해서 유형으로 바뀌어요. 유형의 세일즈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세일즈라든가 이런 건데, 그런 세일즈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없으면 못 팔아요. 근데 우리 세일즈는 상품이 별로여도, 물론 우리 상품도 좋지만 상품이 별로여도 사람이 매력적이면 가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원수사 설계사들 중에 COT, TOT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지. 똑같아요, 소개도. 상품이 좋아서 소개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야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을 만날 때 대충 하고 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이랑 알고 지내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이랑 알고 지내면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어필인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부끄러워서 자기 어필을 못하면 안 돼요. 네. 부끄러울 순 있어. 그래도 약간 과할 정도로 자기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잘난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그냥 나 잘났어. 이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 잘난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인맥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격적으로든 언행적으로든 정말 멋지게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별로면 소개를 당연히 안 해줘요. 사람이 괜찮아야 돼, 일단. 외형적인 모습이든 내적인 모습이든.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성형수술을 하세요. 진짜예요. 전 전혀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외형적인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주눅드는 게 있으면 그거 고쳐야죠. 그거 고쳐야지.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도 영업이직이 아니었으면 SNS도 안 했을 거고 자기 관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뭐하러 해? 어차피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줄 텐데. 근데 고객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왕이면 더 좋은 사람, 더 내 외적으로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고객은 안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도 좀 잘 꾸며 놓으시고, 예? 고객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멋있게 소개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좋은 냄새가 나게끔. 네.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키맨을 활용한 보험 세일즈 사업하기랑 또 나머지 것들 지부장제도 막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재밌는 거. 자, 키맨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셔야 돼요. 키맨. 그리고 고객 연락처 정리 다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키맨은 제 기준에서는 소개를 3명 이상 해주면 키맨이에요. 월납보험료 200을 했어. 키맨이 아니에요. 그냥 고액 계약자야. 나를 도와준 건 아니야. 근데 소개를 3명 이상 해줬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키맨이에요. 그래서 소개의 법칙이 뭐냐면 소개를 안 해준 사람이 소개를 해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소개를 10명 해준 사람이 1명을 더 해줄 확률이 높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험업에. 키맨 5명이 있으면은
이 키맨 5명으로 억대 연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린치피는 이게 수수료 시상시책이 너무 높아서 월납 30만 해도 억대 연봉에 가까워지지만 제가 원수사에 있을 때는 월납 150씩 해야만 억대 연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아무튼 키맨은 3명 이상 소개해주면 키맨이에요.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소개 1명 해주시면은 이거, 2명 해주시면은 이거,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3명 해주시면은 이거, 뭐 건강검진권 가족까지 챙겨주기, 뭐 매달, 뭐 새해에 뭐 10만 원 이상의 뭐 상품권 드리기, 막 이런 베네핏을 줘. 그게 고객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냥 고객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3명 이상 소개해주는 키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극진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 그때부터는. 정말 극진하게 해줘야 돼요, 극진하게. 저는 안 해본 게 없다 그랬죠. 일단 증권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레드카펫이랑 흰 면장갑은 무조건이야. 진짠데? 용현주 점장님 아시죠? 그 스타일. 진짜예요. 진짜예요. 레드카펫 조그만 거 사고 흰 면장갑을 끼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영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뭐 좀 끝까지 가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돼? 아예 그럼 때려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스스로. 근데 대충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하고, 이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경험도 안 돼. 그냥 실패한 거예요. 증권 전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만 원짜리 보험이에요. 그 20년 되면 2,400만 원짜리잖아요. 아니 백화점 가서 5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도 흰 면장갑 끼고 막 무슨 뭐 난리를 치는데 2,400만 원짜리 증권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증권입니다. 이따위로 할 거예요? 그게 아니야. 레드카펫 싹 깔어. 그다음에 흰 면장갑 딱 껴. 그럼 이제 고객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약간 이렇게 봐. 그러면은 이제 증권 딱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드려. 진짜. 그리고 멘트를 하지. 백화점 가셔서 300, 500만 원짜리 핸드백 살 때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이거의 의미를 담아줘. 이거 2,400만 원짜리다. 근데 어떻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겠냐. 고객이 창피해 하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왜? 아무도 그런 행동 안 하니까. 근데 레드카펫은 나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한 2번 해봤어요. 근데 흰 면장갑은 이건 좋아. 근데 그 작은 모션으로 고객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내 편이 되는 거야. 그 장면이 안 잊혀져. 그리고 저는 항상 증권 전달할 때 그 열정 스케치북이라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나 예전에 유서도 쓰게 했고요. 네. 사망보장금 가입할 땐 유서를 쓰게 했어. 그 유서 쓰면서 막 이걸 왜 써요 하면서 막 쓰면서 울어. 그 제 사진이 엄청 많다니까. 그 무조건 셀카 찍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 체결할 때 무조건 사진 찍으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지키는 거예요. 딴 얘기긴 한데.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가 이 상품 왜 가입했는지 쓰게 해. 막 1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분 만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왜 하게 하냐면 스스로 이거 왜 가입했는지 목적 상기하라 이거예요. 제가 13년 일하면서 유지율이 97%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저는 100만 원 종신 체결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근데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유지해. 뭐 상담 내용도 그렇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고객 관리하러 찾아가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뭘 이런 걸 하면서 좋아해.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브랜딩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봐. 그러니까 무슨 남들 다 하는 거 해놓고선 뭐 영업이 뭐 힘드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 행동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막 돈 많이 수십억 벌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객 관리 해야 되고 뭐 고객 생일날은 그 보온병에 미역국 담아가지고 그거 끓인 다음에 그 아침에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봤고. 근데 이제 고객이 많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데일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돼. 근데 고객 관리는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고객 관리가 신계약 창출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단골 장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선 사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키맨은 3명 이상인데 이제 키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키맨을 트레이닝 시켜라. 키맨을 트레이닝 시켜라. 자, 보세요. 3명 이상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물론 그만한 베네핏을 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딱 생겨났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보험 화법을 알려줘요. 보험 화법을 알려줘.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고 어떤 게 안 좋은 건지 그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건지 정도를 알려줘요. 우리는 뭘로 하면 돼? 10대 점검표로 하면 돼요. 그걸 하나씩 알려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 정도의 화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앞으로 너가 소개해 줄 때마다 내가 뭐 10만 원씩 이렇게 신세계 상품권 줄 건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관계를 쌓은 다음에 조건이 있어. 너가 10분이든 20분이든 요 정도 얘기는 좀 해줘. 그리고 날 소개해줘.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개자가 이미 상담을 1차 상담을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컨설팅 안 조금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부심을 느낀다. 막 으쌰으쌰 해주니까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도 키맨이 더 키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맨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일단 전제가 소개 요청부터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소개 요청을 1명 이상 해준 사람 그리고 주변에 인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그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부장 제도는 뭐냐면 저는 각 지역마다 소개 지부장들이 다 있어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철원 지부장, 뭐 이름은 촬영하니까 안 밝히겠습니다. 서땡땡씨. 의정부 지부장 황땡땡씨. 그리고 뭐 전곡 지부장, 뭐 부산 지부장. 저는 지방권에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서울 경기권이에요. 뭐 인천 지부장. 1년에 한 번 연말 파티나 1년에 한 번 연초 때 다 모아요. 지부장들이 8명이면 8명한테 다 연락을 해. 언제 몇 시까지 와? 이렇게. 언제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지부장들은 저랑 1대1로 식사를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해당 장소에 딱 오면은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8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앉는 거야. 명패도 준비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놀라. 형님이 뭐예요?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8명이 다 모아. 그럼 이제 그때 서로 인사하라 그래요. 서로 소개를 해줘. 이 친구는 철원 지부장, 이 친구는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고, 얘는 누구 지부장, 얘는 누구 지부장, 누구 지부장, 누구 지부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맥 한잔 한 다음에, 뭐 소고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해요. 실적 발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되게 좋아요. 저는 이 8명의 지부장 덕분에 한 5억은 벌었을걸요? 근데 이걸 왜 안 해? 그래서 서로 경쟁시키는 거야. 철원 지부장 서땡땡 너는 4명? 넌 몇 명? 너는 1명? 내년에 못 보겠다. 뭐 너 8명 너가 챔피언이야. 딱 해가지고 1, 2, 3등 바로 그냥 시상을 해줘요.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 어떻게 날 소개하는지 막 지들끼리 브레인스토밍하고 막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즐거웠고 가족들 다 챙기라 건강검진권도 나눠주고 왜냐면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니까 진짜 내년에는 이런 게 이슈가 될 건데 어떻게 이거 설명해야겠어? 하면서 그럼 막 진짜 막 10회 차가지고 우리 단원분들보다 더 10회 차가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소개를 많이 안 해줘서 너는 안 되겠다 한 애 있잖아요.
걔가 한 달 동안 10명 소개시켜줘. 왜냐면 이 모임에서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게 지부장 제도예요. 막 8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3, 4명 정도여도 좋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 8명이 저한테 소개 100명 넘게 해줬을걸요? 100명이 뭐야? 한 200명은 해준 것 같은데? 예. 200명 정도 해줬어요, 200명.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이디어야. 그만큼 잘 챙겨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를 받으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개 양식지를 여러분들 뭐든지 한 번 만들어서 평생 쓸 거는 좀 진짜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고객분과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여기다가 이제 다 쓰는 거예요. 뭐 책을 출간하고, 고객님들과 사진전 세미나를 하고, 크루즈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난 고객과 이런 꿈을 꾸고 있어서 많은 고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되는 어필. 그리고 이제 또 화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을 소개받는 화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오늘 우리 선영님이 저한테 보장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물어보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박선영이라는 정말 이 거목은 뿌리, 이 보장이 뿌리니까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비가 오거나 뇌혈관, 심혈관이라는 폭풍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선영님 혼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박선영 과수원에는 박선영 나무가 물론 우뚝 서 있지만 옆에는 우리 박선영님의 자녀 나무도 있고요. 부모 나무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 근데 비바람이 쫙 왔을 때 나는 멀쩡해. 왜? 김민준 대표를 만나서 제대로 뿌리 내렸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중요한 나무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열매도 맺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박선영이라는 나무에 저축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저축 상담으로 넘어가야죠. 자, 이런 목적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과수원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나무도 있고 부모나무도 있고 지인나무도 있어요. 근데 비바람이 확 몰아쳤을 때 나는 멀쩡하게 김민준 대표 덕분에 뿌리를 잘 내려서 살아있는데 내 주변 나무가 다 죽으면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박선영이라는 나무에서 열린 이 달콤한 열매를 팔아서 내 주변 나무 살리는 데 써야 돼요. 너무 안타깝게도 애처롭게도 나를 위해서 쓸 돈을 내 주변을 위해서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뿌리가 깊게 잘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님? 점검하고 확인해봐야죠.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 대표를 만나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상담이 만족스러우셨다라면 아까 별점 5점 주셨으니까 주변 나무들의 뿌리도 확인할 수 있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 가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가족 소개받는 화법이에요. 이 화법을 꼭 쓰세요. 과수원 화법. 제가 만든 화법입니다. 과수원 화법이라고 해요. 꼭 쓰세요. 왜? 이 화법을 쓰잖아요. 소개를 안 해주면 죄책감을 느껴요. 클로징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 뭐냐면 이거 하면 너 뭐가 좋아져? 이게 아니에요. 넌 이거 안 하잖아? 너는 죄 짓는 거야. 너 이거 안 하잖아? 넌 가족한테 죄 짓는 거야. 넌 너 스스로한테 죄 짓는 거야. 이 느낌을 주는 게 강력한 클로징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하면은 뭐가 좋아져?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뭐 이건데 너 이거 안 하면 죄 짓는 거야. 이 느낌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가장이에요. 이거 준비 안 하시면 자녀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면 이만큼 보장 범위가 넓어져요.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그 얘기도 하지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짓는 거예요. 이걸로 가야 돼. 그리고 대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화법 중에.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이 쓰는 불필요한 지출 비용과 귀한 비용을 역치해 버리는 거예요. 화법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님이 오늘 하루 늦잠 자가지고 지각하면 회사에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택시비 한 25,000원 나와요. 그쵸? 지각 안 하면 되는 거잖아. 혹은 민수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면 병원까지 3만 원 걸려요. 3만 원 나와요. 그 3만 원이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챙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택시비 3만 원이면. 이런 식으로 가격 역치를 시켜버려요. 그럼 아무런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랑 역치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또 세일즈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 양식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소개 영업 자료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한 번 더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소개 양식지 만드시고 오늘 교육을 기억해 두셨다가 소개 요청 당당하게 하시고, 네. 소개 요청을 못하면 그냥 상담 끝나고 그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진짜 해야 돼요. 계약은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소개를 내가 못한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 영업 인생에서 굉장히 그거는 심각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네. 상담하기 전에 진짜 제가 저번에 이런 표현 드렸죠. 내 뺨이라도 때리면서 소개 요청할 생각을 하라고. 자부심을 갖고 내 뺨이라도 때리면서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너 이러려고 이 일 하냐고. 너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려고 지금 태어난 거냐? 나가 죽어 스스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담하기 전, 중, 후에는 쉼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고객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쭉 가야 소개 요청도 당당하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책감 하나 심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개 요청을 안 하고 상담을 끝내면은 우리 일을 할 자격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소개 요청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값진 하루를 보냈어도 소개 요청을 안 하고 상담을 끝냈다?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는 망친 겁니다. 네. 죄책감을 한번 심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소개 요청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